안녕하세요. 아만다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린 최초의 여성 추상화가 힐마 아프 클린트를 현재 진행 중인 전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추상화의 시작은 칸딘스키가 아니라 스웨덴의 여성화가 힐마 아프 클린트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본인의 작품을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제 우리는 그녀를 다시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부산 을숙도에 자리 잡은 현대미술관에서 그녀의 회고전이 진행 중인데요. 전시는 총 7가지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같이 관람해 보도록 할게요. 전시의 도입부는 1880년대 초반의 전통적 아카데믹 시기의 작품입니다. 1882년부터 87년까지 스톡홀름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했고요. 자연을 관찰하고 정밀히 묘사한 초기 드로잉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과학적 기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첫 대면이자 보이지 않는 세계로 확장될 사유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작가가 신지학이라는 자유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질서를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힐만은 18살 때 가까웠던 여동생 헤르미나를 폐렴으로 잃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죽음, 영혼, 사후 세계에 호기심을 보였고 영매술과 심령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힐만은 예술가 친구 4명과 함께 비밀 영적 집단인 더 파이브를 결성합니다. 매주 모여 자동 기술, 자동 드로잉을 통해 영적 존재의 메시지를 받아 기록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을 높은 차원의 존재들이 인류를 위해 새로운 시각 언어를 전하기 위해 선택한 매개체로 여겼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실게요. 주 내용은 상징적인 도형, 나선, 식물 형태, 그리고 추상적인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종이 위에 수채화나 파스텔로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태초의 혼돈이라 불리는 26점짜리 소형 유화 연작인데요. 1906년경부터 시작된 이 연작은 이번 전시에는 그중 10점이 공개되었습니다. 완전한 구상 없이 순수 형상과 세계 실험 단계로 추상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 작품은 황, 청, 녹의 책 대비를 통해 남성과 여성, 물질과 정신의 상호작용을 탐구합니다. 작품을 보시면 유난히 달팽이 모양의 나선 형태가 많이 보이죠. 힐만은 인간의 의식은 나선형으로 진화한다고 믿었어요. 끝없는 순환 속에서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상징하고요. 물리적 세계에서 시작해 영적 차원으로 상승하는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녀가 소속돼 있었던 영매 집단 더 파이브는 나선형을 자연과 우주의 본질적인 구조로 여겼어요. 우리 인간의 DNA, 은하의 회전, 식물의 성장 모두 나선형 구조죠. 힐만은 이것을 보편적인 신성의 패턴으로 본 거예요. 그 나선은 안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혹은 밖으로 확장하는 영적 순례의 비유로도 해석이 됩니다. 다음 장면부터는 신전을 위한 회화 연작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1906년 영적 존재 아말리엘로부터 신전을 위한 그림을 그려라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1907년부터 시작된 에로스 시리즈부터 같이 살펴보실게요. 는 그리스 신화의 사랑의 신으로 생성, 욕망, 공생을 상징합니다. 이 시리즈는 WU 로즈 시리즈 일부로 W는 물질, U는 영, 그리고 WU는 이 둘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사랑과 통일의 분홍빛이 강조되는 작품들이며 장미는 상징성을 가지는데요. 로지 크루시안 상징과 연결이 되며 비밀적 영성과 연관이 됩니다. 연이어 같은 시리즈의 큰 작품들도 같이 감상해 보실게요.
네, 다음은 신전을 위한 회화 프로젝트의 핵심인 대형 회화 열점 시리즈 소개해 드릴게요. The Five 멤버들은 이렇게 커다란 종이를 바닥에 깔고 고등 영적 존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떠오르는 대로 작품에 옮겼습니다. 총 10점의 대형 캔버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캔버스 사이즈는 가로가 약 240cm, 세로가 320cm의 대규모입니다. 삶의 4단계, 유아기, 청춘, 성년, 노년 이렇게 상징하고요. 시각 언어로는 소용돌이, 꽃잎, 나선, 자궁 등의 생명적 이미지를 도입한 시적인 추상회화입니다. 시작은 푸른 배경의 어린 시절 2점이고요. 밝고 오렌지 톤의 청춘 2점, 그리고 보랏빛의 성년기 4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토색의 노년기 2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에볼루션 시리즈 한번 살펴볼게요. 제작 시기는 1908년에서 9년이고요. 총 7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intings for the Temple 프로젝트 중 일부로 제작되었고요. 시대적인 맥락 한번 살펴보면 20세기 초 유럽은 다윈의 진화론과 신지학, 인류학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힐만은 제작 직전 루돌프 슈타이너와 만나 영적 사상과 인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접하게 되는데요. 진화론인 과학과 신지학, 영매주의인 영성의 융합을 시도하는 사상이 화면에 투영됩니다. 여기서 에볼루션 진화라는 제목은 단순히 생물학적 진화가 아니라 영적 의식적 진화를 포함합니다. 인간이 동물적 본능에서 출발해 점차 정신적 영적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죠. 각각의 패널은 물질과 정신, 남성과 여성의 원리, 빛과 어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형식적인 특징으로는 원과 나선은 진화를 나타내는 주요 상징인데요. 원은 완성과 통합, 나선은 성장과 상승을 의미합니다. 달팽이 껍질과 나선은 자연 속 진화와 우주의 질서, 양극의 색은 남성과 여성, 빛과 어둠을 나타냅니다. 에볼루션은 그녀가 과학, 종교, 철학을 결합한 시각 언어를 확립하는 과정의 결정체입니다. The Ten Largest처럼 대형 캔버스는 아니지만 그녀의 사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추상적 진화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Tree of Knowledge 시리즈는 1913년부터 15년 사이 제작된 연작으로 인간이 지식을 얻고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작품 속 나무는 생명의 축이자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과 신성을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뿌리는 물질 세계를, 줄기는 인간의 의식을, 그리고 가지와 잎은 영적 성장을 의미하죠. 이 시기는 힐마가 신지학과 인류의 영적 발전에 몰두하며 인간 존재의 기원과 목적을 탐구하던 시기였습니다. Tree of Knowledge는 과학적 사고와 영적 직관을 하나의 상징적 언어로 결합한 그녀의 실험장이었습니다. 이 연작은 단순한 나무 그림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시각적으로 압축한 여정입니다. 좀 전에 에볼루션이 인간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면 Tree of Knowledge는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네, 다음은 The Swan 시리즈 알아볼게요. 1914년부터 15년경 제작된 총 24점의 연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흑백의 백조가 중심적으로 등장하며 기하학적 추상으로 점차 전개되어 갑니다.
그림이 점점 추상화되어 가는 과정이 눈에 띄어요. 첫 그림부터 검은 백조와 흰 백조의 대립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 묘사가 아니라 양극성의 상징이에요. 남성과 여성, 물질과 정신, 하늘과 땅, 직선과 곡선. 이 두 백조는 결국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힐만은 단순히 둘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과정에 주목했어요. 그녀의 철학은 칸딘스키, 몬드리안과 달리 이분법의 해체와 통합에 있습니다. 분열된 세계를 다시 하나로 묶는 영적 회화. 바로 더 스완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리즈가 진행되며 백조는 점차 추상적인 도형, 원, 삼각형 나선으로 변해갑니다. 이는 정신적 진화 혹은 이원성을 넘어선 세계를 암시하는 장치예요. 백조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우주적 진리의 상징이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힐마의 작품은 단순한 양극적 대비가 아닌 상반된 것들의 통합과 영적 조화를 통해 인간 존재와 우주의 본질을 그려냅니다. 다음은 힐마 아프 클린트의 Altar Pieces 재단화 시리즈입니다. 그녀의 대표 프로젝트 Paintings for the Temple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3부작 영적 결론입니다. 이 작품들은 실제 종교 재단에 놓이기 위해 그려진 것이 아니라 영적, 우주적 질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 재단화로 기획되었습니다. 제작 시기는 1915년이고요. 세 점의 대형 캔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계에서 영적 차원으로 상승하는 인류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각적 상징입니다. 대칭적인 구성, 황금빛 삼각형과 원, 계란식 구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사용된 색채는 금색, 흰색, 파스텔 톤의 순수, 완성, 신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원과 삼각형이 균형을 이루며 낮과 밤, 물질과 영의 통합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패널은 사다리와 계단 형태가 중앙에 비치되어 의식의 단계적 상승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패널은 커다란 황금 원이 화면을 지배하고 신성한 빛과 우주 의식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장면은 작가의 후기 작업을 다루는데요. 잔잔하면서도 조용해진 그녀의 후기 작업들입니다. 수채화 작업들이고 색과 상징도 많이 줄어들고 모든 게 절제되어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단순함 속에 더 깊은 집중과 정신적 명료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장면은 작가의 청색 화첩이라 불리는 작업 노트를 통해 작가의 시선과 사유를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청색 화첩은 자신의 주요 연작에 대한 메모와 색 배합에 관한 도식, 그리고 영적 지시 기록 등이 혼재된 기록물입니다. 단순한 메모나 스케치를 넘어서 힐마 아프 클린트의 예술 세계를 지탱하는 구조를 명시하고 정리한 일종의 사유의 지침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앞선 장면들을 지나며 생겨난 감각과 사유들이 하나로 엮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힐리나 디르스츠카 감독의 다큐멘터리 힐마 아프 클린트 미래를 위한 그림도 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We need to show this work for all of us. What do you think? 힐만은 자신이 그린 대형 추상 작업들을 당대 지식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반응을 묻곤 했는데, 루돌프 슈타이너의 답변도 방금 장면처럼 조금 머뭇거리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힐만은 왜 루돌프 슈타이너에게 작품을 보여줬을까요? 슈타이너가 당시 신지학 운동의 핵심 인물이자 이후 인지학을 창시한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영적 계시에 기반한 것임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았고, 슈타이너가 이를 평가하고 또 방향성을 제시해줄 거라 믿었어요. 그치만 슈타이너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너무 일찍 세상에 보여주면 안 된다, 당시 대중이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힐만은 너무 상심했고 작품을 수년간 봉인해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작품을 사후 20년간 공개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는데도 슈타이너의 조언이 간접적으로 작용했어요. 그럼 힐마가 생전에 주목받지 못했다가 오늘날 재조명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한계와 최근 미술사 재편의 흐름이 서로 맞물린 결과입니다. 20세기 초 미술계는 극도로 남성 중심이었고, 여성은 취미적 해야나 꽃, 정물 같은 범주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대 추상 작업이라든지 영적 비전, 대형 연작은 여성 작가가 할 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평가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작업은 영적, 신지학적 비전을 중심으로 했고, 전통적인 미술 담론의 형식주의와 달라 당시 주류 미술계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에, 힐만은 1906년부터 순수 추상을 시도했지만 칸딘스키나 말레비치, 몬드리안보다 앞서 있었다는 사실은 생전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힐만은 자신의 작품이 시대에 이해받지 못할 것을 알고 사후 20년간 공개하지 말라는 조건을 남겼기에 그녀를 더 오래 그림자 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서구 중심, 백인 남성 중심의 미술사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었고, 페미니즘 미술사, 탈식민주의 연구, 퀴어 미술사 등이 등장해 그동안 배제되었던 여성, 비서구, 성 정체성이 모호한 작가를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또한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현대 미술은 순수 형식보다 서사, 영성, 다학제적 실험을 중시하게 되었고, 힐마의 작업이 다시 맥락을 얻었습니다. 특히 신지학, 심령주의, 자연과학적 관찰을 결합한 그녀의 회화가 오늘날의 다층적 예술 담론과 맞아떨어진 겁니다. 최근 30년간 모마, 테이트, 퐁피두 등 주요 미술관에서 잊혀진 모더니스트들이란 전시 기획을 통해 잊혀진 작가들을 재발굴하는 프로젝트에 힘을 쏟았고, 동시에 비서구 작가,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아프리카나 여성, 퀴어 작가를 기존 서구 미술사에 포함시키려는 흐름 속에서 힐마는 추상의 시작을 다시 쓰는 상징적 사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힐마 아프 클린트의 재발견은 미술사에서 배제되어 왔던 작가의 권리의 복원이자 포용적 미술사 속 추상의 선구자로의 재정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아만다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